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게임입니다. 전세계 민폐 중국인이죠. 그러면 중국인들은 정말 저렇게 문화도 없고 예절도 없고 뭐 근본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자랑하고 있는 뭐 시서, 시경, 서경, 역경 뭐 있지 않습니까? 사서, 오경, 사서, 삼경. 자, 노노,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역경. 이 사서, 삼경인데.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문화가 있다고 공자학원 전 세계에 뿌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절과 질서를 안 지킬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공산당이 중국 대륙에 상륙하기 전까지는 중국인들이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진짜 전 세계에 민폐를 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자, 1950년대, 60년대로 돌아갑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문화혁명이 10년 동안 일어났어요. 그때 아주 이벤트 마크를 찍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여자 고등학생이에요. 19살. 이름은 송빈빈. 송빈빈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송빈빈이가 누구냐 하면은 문혁 당시에 인민해방군 최초의 상장. 중국은 대장 없습니다. 소장, 중장, 상장이에요. 우리나라로는 별 3개죠. 중장인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에서 최고 높은 계급 상장이 처음으로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송임궁입니다. 송임궁. 자, 이 상장의 딸이 바로 송빈빈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태동이가 이 대약진 운동을 펼쳐가지고 6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공산당에 대한 너무 비판이 심하고 막 미국을 좋아하고 대만 중화민국이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대놓고 국민들이 공산당을 비판해요. 공산당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모태동이 물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권력을 넘겨받은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모태동은 뒷방 늙은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개혁 개방을 하고 막 나라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 모태동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좀 탄압을 해. 대학생들에게 자유를 뺏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데모 현장에 그야말로 군복을 입은 다 물러난 퇴임한 모태동이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 있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좀 너무 살이 쪄갖고 군복이 겨우 안 들어가서 가까이 그냥 배가 불룩 나왔죠. 껴입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나갔더니 홍위병이라는 완장을 이 여자아이가 채워줍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자, 모태동에게 천안문 망루에서 홍위병 완장을 송빈빈이가 채워줍니다. 송빈빈은 이미 홍위병의 그야말로 간판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태동이 물어봅니다. 이름이 송빈빈이야? 그거 노노에 나오는 문질빈빈. 빈자는 이 빛날 빈자입니다. 여기 빈자가 요건데, 요 빛날 빈자예요. 수풀림자에다가 짝대기 3개 큰 거, 빛날 빈자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럴 문자하고 무기 무자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문무를 겸손했다는 뜻입니다. 요게 요렇게 줄여 쓴 거지. 요자나 똑같아요. 빛날 빈자가 글도 잘하고 무도 잘하고 그래서 빛나는 사람이다. 빛날 빈자예요. 송빈빈, 숭빈빈 중국식으로. 자, 이렇게 됐는데 그 뜻이 논어에 나오는 문질빈빈. 문무를 다 하고 있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송빈빈이가 얘기해. 씨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태동이가 뭐라 그러냐면 송빈빈에게 무력은
무력이 필요하잖아. 이제 무력이 필요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으면 야우? 물러?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력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송빈빈이가 즉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모태똥이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가지고 즉시 송빈빈에서 송야우 무를 우르기죠. 애들은요. 송요무로 바로 바꿔버려요. 이름을. 이 여자아이가 송빈빈. 모태똥이 말 듣고 야무 요무죠. 요무로 바꾼 아이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갑자기 스타가 됐느냐? 물론 뭐 자기 아버지가 인민군 최초의 상장이니까 중국 공산당을 세운 그 건국 공신이죠. 그러니까 홍을따이입니다. 붉은 2세대 홍을따이. 자, 그런데 얘가 앞에서 본 사진인데 이렇게 생긴 애예요. 고등학생 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천안문 막루에 여기 보면은 모태똥이 있고 고등학생들이 막 여기 와 있죠. 요게 송빈빈입니다. 안경 쓴 애.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화혁명은 1966년에 일어났어요. 1966년부터 76년까지. 그래서 10년을 미친 10년, 광란의 1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송빈빈이가 왜 스타가 됐냐 하면은 1966년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던 첫 해 자기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8명을 때려 죽였어요. 이 아이가. 야, 진짜 기가 막히죠.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선생님 스승 8명을 때려 죽였다고 얘가 스타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떻게 때려 죽였느냐? 그 모태똥의 계시가 뭡니까? 오래된 거 다 갈아치워야 돼. 3가지 갈아치워. 뭐 전통 뭐 이런 거 다 갈아치워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옛날 자본주의 이런 거 가리킨다면서 자기 담임 선생님부터 잡아다가 그 단두대 끌어다 놓고 뭘로 때리냐? 혁대를 풀어서 혁대를 때리는데 혁대 끝에 그 뻐클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저 노쇠로 된 거.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때려 죽인 거예요. 8명을. 그 여자아이 얘가 송빈빈이 얘가 8명을 때려 죽인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문혁 당시 스승 교사 8명을 때려 죽인 홍위병의 상징 송빈빈. 자, 중국 인민해방군 최초의 상장 송임궁의 딸이다. 자, 대표적인 홍이대, 홍을따이. 문혁 시작되던 해 19살 때 북경 사범대학 부속, 얘들은 뭐 중고등학교 합쳐서 5년제입니다. 부속 중학교 이제 이 마지막 학년 5학년이었겠죠. 자, 얘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뭐 진짜 악의에 찬 아이 같아요. 교사를 공격해는 대자보를 써붙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미쳤어. 뭐 자본가들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교사 선생님들 다 잡아가지고 조사해야 돼. 선생님들 끌어내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이 처형단에 끌어내가지고 때려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선생님들도 다 때려 죽이고, 근데 뭐 어느 정도 때려 죽였냐면요, 수천 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선생님, 자본가, 학자, 뭐 돈 좀 있는 사람 다 잡아 때려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완전히 이 홍위병 세상이 되니까 이제 모태동이가 천안문 그 막루에 딱 올라가서 이 학생들을 만납니다. 이 사진이죠.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서 그 8명을 때려 죽인 전설의 송빈빈이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송빈빈, 그거 논어에 나오는 그 말 맞냐?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력도 필요하잖아. 이러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위병이 무력을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빈빈이는 그날 바로 천안문에서 이 두목이 돼요. 홍위병의 두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송빈빈이 작년 2024년 9월 16일 날 미국에서 77세로 사망을 합니다. 자, 송빈빈은 문혁 당시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에게 홍위병 완장을 끼워주고 그걸로 유명해졌고요. 홍위병이 야, 너 빛나는 송빈빈, 빛날 빈자 아닙니까? 그리고 너 무력이 필요하잖아. 그랬더니 이름을 그렇게 바꿨죠. 자, 그래서 송빈빈이는 학교의 홍위병 지도자로 활동하며 이 못이 박힌 몽둥이, 이 중국군이 러시아하고 또는 그 인도군하고 싸울 때도 못이 박힌 몽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다가 막 사람 때리고 또 혁대 빠클로다가 때려가지고 교사 8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 중에서 그 학교, 자기네 학교 교장 선생님 변중원, 여자입니다. 자, 변중원을 때려 죽인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자, 자기 교장 선생님을 때려 죽인 자기 학교. 자, 문화대혁명 이후에 송빈빈은 유학을 명분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미국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매사추세츠 환경보호부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해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시진핑의 독재가 심해지니까 자기도 여차하면 잡혀갈 것 같으니까 다시 미국으로 탈출해서 뉴욕에 살다가 뉴욕에서 작년 9월 16일 날 죽었습니다. 자, 송빈빈이가 때려 죽인 변중원 교장의 죽음을 연구한 미국의 학자 에밀리 호닉과 저명한 문화대혁명 연구가 왕유친 등은 송빈빈이 교장 선생님을 때려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송빈빈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를 거부하면서 오랫동안 문화대혁명을 잘한 거다 막 이렇게 옹호를 했어요. 이런 자가 왜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합니까? 참 미국의 시민권 취득도 좀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2014년 죽기 딱 10년 전이죠. 사과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 변중원 여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변중원 교장 선생님의 남편, 이 사람은 저거 위선적인 거야. 위선적인 사과이기 때문에 나 사과 안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송빈빈은 문화혁명, 대혁명 당시 19살이었고 당시의 상황, 미쳐 날뛰는 광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위병들의 무지와 광란 시대임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서 문화대혁명을 지지하고 그러다가 미국 시민권까지 얻은 자가 할 수 없이 죽기 10년 전에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그 당사자인 여자 교장 선생님의 남편은 제 형식적인 사과 안 받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고 일하면서 은퇴한 후에도 송빈빈은 중국의 피빈이라는 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자료를 봤을 거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반성 안 했어요. 자, 그가 원한다면 문화대혁명이 무엇이고 모택동이 어떤 폭군이었는지 다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이나 문화대혁명 이걸 막 칭찬하고 찬양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문화대혁명을 비판한 건 하나도 없고 죽기 10년 전에 내가 죽인 거는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말로 진심 어리지 않은 형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송빈빈이가 1966년도에 천안문 망루에서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보이죠? 거기에 망루에 올라가서 모택동에게 홍위병 완장을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1년이에요. 죽기 불과 15년 전이죠. 14년 전인가요? 13년 전. 이 모택동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아주 그냥 행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여자가 송빈빈이고요. 요 여자는 모택동의 개인 비서였던 여자예요.
자, 여기 나오죠. 한술 더 떠서 2011년 모택동 생일 기념 행사에서 송빈빈이 모택동의 개인 비서였던 장위펑 등과 함께 모택동을 추모하기 위한 만찬을 하고 건배를 들고 있다. 마우타이주 먹겠죠. 조그만 술잔인 거 봐서 마우타이주 같아요.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요게 송빈빈이고, 요 바로 옆에 있는 여자가 모택동의 개인 비서였던 방시다 이겁니다. 장옥풍이네, 장옥풍. 자, 코로나 발생 후 송빈빈이 첫 생각은 중국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잽싸게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다시. 그래서 모택동이 부여한 모든 특권과 중국 고위층 아버지의 영향을 누렸던 그녀는 미국에서 자유와 복지를 누리고 싶어 했다. 사실상 두 가지를 모두 누리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은 여자. 그게 바로 송빈빈. 작년 9월 16일 날 죽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잘못을 옹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이건 비열한 짓이다 이거죠. 자, 송빈빈에게 맞아 사망한 교사 변중운, 이런 교사가 또 있었는데, 이 교사는 또 이 뭡니까? 자기가 송빈빈에게 맞아 죽은 그 교사인데, 그 교사 중에 한 사람은 이 변씨라는 교사는 이 문화혁명 이걸 가지고 또 4명을 때려 죽였대요, 자기도. 그랬는데 송빈빈한테 걸려가지고, 야, 네가 뭐 지주나 이런 사람을 4명 때려 죽였다며. 네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지주나 이런 사람 4명 때려 죽였다며. 근데 선생님은 더 잘 살잖아. 선생님이야말로 자본가 아니야? 그래서 끌어다가 송빈빈이가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 죽은 선생도 그 자본가로서 다른 사람 자본가라면서 4명을 때려 죽이는데, 그래도 또 자기 제자한테 잡혀가서 선생님도 자본가잖아. 4명 때려 죽였다며. 선생님이야말로 맞아 죽어야 돼. 또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복수의 굴레. 문화 대혁명이 바로 이런 시대였다. 이제 그들은 모두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 문역대, 그 특권의식, 홍위병이면 뭐든지 해도 다 죄가 안 된다는 특권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나 지하철에서 여전히 젊은이들을 괴롭힌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니들 꺼져. 이거죠.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슈퍼마켓 같은 데서 그냥 채소 이파리 갖다 확 따보고 이따위를 팔아? 이런 식으로 횡패를 부리고, 그 다음에 남들을 이용한다. 이것이 바로 홍위병 세대의 노인. 우리가 말하는 따마입니다. 따마. 중국의 따마가 바로 홍위병 세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문화혁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낡은 문화, 낡은 사상, 낡은 풍습, 낡은 관습인 이른바 사구, 4가지 구태에 의한 옛날 거를 타파한다는 명문 아래 중국의 전통 예절 다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문화 싹 갖다 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어. 이로 인해서 중국은 전통 예절, 일상생활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졌다. 중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니까 예절이고 문화고 잔유유서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자, 그래서 중국이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예절이나 질서의식 이런 게 싹 없어졌어요. 자, 전통과의 단절, 유교 가치의 부정. 그래서 공자는 나쁘다 그러면서도 공자학원을 하는 거는 전 세계가 공자를 인정해 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선종하는 도구일 뿐 진짜 공자를 존경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위계 질서 파괴. 위아래 없어요. 지식인 및 문화계 인사 다 그냥 때려 죽여버렸죠. 그 다음 물질적 문화재도 파괴해가지고 전통 문화 싹 없애버렸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전통 예절은 없다 이거죠. 문화 대혁명 이후 중국 정부는 등소평 집권 이후 전통 문화에 대한 재평가 기조를 보였으며, 현재는 관광 산업 발달 및 민족주의 고취를 위해서 일부 파괴된 문화재를 복원, 장사 속으로 전통 문화 공존을 공식 담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왜? 장사 속으로, 관광 때문에. 그러나
일상생활 깊이 뿌리 박혔던 전통적인 예절 범절, 예의 범절 여전히 없는 상태이며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유형문화권 국가와는 확연히 다른 사회 분위기. 오늘날 중국인들의 행동 양식에서 나타나는 예의 없어 보이는 모습은 바로 이런 홍위병들의 문화 대혁명 때문에 전통 문화, 전통 예절 싹 없어졌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많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경복궁 돌담 밑에서 남자 여자가 나란히 똥을 싸다가 걸렸어. 진짜 치명적 병이다 이거. 중국병. 아니 나만 편하면 되지. 남들이야 뭐 내 똥냄새 맡은 말도 무슨 상관이야. 이게 중국인들의 홍위병 문화에서 출발한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이거 아닙니까? 예, 남자는 여기 싸고 여자는 여기 싸고 양쪽에 똥 쌉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천멸준공, 차이나 아웃. 중국에 욕하면 징역 5년, 중국인들이 똥 싸면 벌금 5만 원.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런 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집회 현장에. 경복궁에 똥 싼 중국인은 벌칙금 5만 원. 그 중국인을 욕한 한국인은 징역 5년. 이게 뭡니까? 쉐쉐 차이나 오랑캐 앞잡이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죠. 쉐쉐 정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민수 최고위원. 중국인이 경복궁에 똥 싸면 5만 원. 한국인이 중국인 비판 시 징역 5년. 이게 무슨 무한한 미친 짓이냐 이겁니다. 자, 요즘 한류는요 전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슈가 되면 바로 외국 사람들도 이거 합니다. 자, 이거 아마 인도네시아 같은데 이 사람들이 요즘은 뭐 우리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대로 짱깨가 똥 싸면 벌금 5만 원. 그 짱깨 욕하면 징역 5년. 이 외국인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막 이거 욕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한류는 그냥 세계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노래하고 욕하고 분노하면 똑같이 이 사람들도 따라해요. 이게 한류입니다. 이게 한류예요. 근데 중국의 똥 싸는 문화를 대한민국에다 뿌리려고 그럼 5만 원 벌금 물고 그거 욕하면 5년 깜빵에 집어넣고 이 대한민국이 뭐하는 나라입니까? 중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뭡니까? 시종의 국가입니까? 와, 기가 막히죠.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분노합니다. 자, 이 홍위병의 문화 대혁명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렇게 죽인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때려 죽이고 수천 명이 아닙니다. 17만 명인가 뭐 그래요. 이따 나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때려 죽이고 슈퍼 갑질을 했던 세대가 바로 홍위병 세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춤추는 따마 세대입니다. 자, 보세요. 도끼로다가 뭐 이 어딘지 뭐 무슨 시설에 이 전통 문화 시설에 간판 때려 부시잖아요. 대성문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뭐 굉장히 공예를 잘해갖고 멋있는 거고 컬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색깔도 이쁘게 칠하고 있을 텐데 도끼로 때려 부셔버려요. 4가지 안 돼. 4가지. 사구. 사구가 뭐죠? 저도 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사구 나오죠. 낡은 문화, 낡은 사상, 낡은 풍속, 낡은 관습. 이게 없앤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오래된 걸 하더라도 좋은 거는 전통이죠. 살려야 되죠. 악습은 버려야 되지만. 근데 얘들은 무조건 버린대. 이러면서 중국에 내려오던 전통 예절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저렇게 진짜 슈퍼 갑질을 하면서 전 세계에 뭡니까? 악의 축이 돼버렸고요. 전 세계 이 민폐 공화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문화 대혁명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목택동이는 이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적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 청년들이 도시에 있으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야, 이제 도시를 싹 바꿨으니까 니들 시골 내려가서 농민들을 교육하고 또 농민들한테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그래. 그러면서 상산 하향 운동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고 마을로 향촌으로 내려가. 이 고향 향자를 이렇게 써요. 얘들은요. 향촌으로 내려가. 그럼 얘들은 모태똥 그 종교에 빠진 애들이기 때문에 두말 않고 내려가요. 야, 하향 상산하자. 여기 뭐 나와 있죠. 모주석이 선택하는 거면 우리가 해야 된다. 하향 상산하자. 그렇게 그 혁명을 이루자. 그러면서 간판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애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제 시골로 잡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 군용 트럭 타고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시골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시골 내려가서 이렇게 막 때려 죽이고 슈퍼 갑질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시골 내려가서 살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땅에 굴 파고 이렇게 동그랗게 굴 파고 거기 살았어요. 전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요 호롱불 켜놓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이게 시진핑이가 살았던 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에서 갑질하다가 이 시골 내려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댄스를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댄스 잖아요. 이 따마 댄스. 여기 남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 남자, 여자. 홍위병 세대들. 자, 그래서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대광란이죠.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에 의한 깜빵에 간 사람이 42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죽은 사람이 172만 8천 명. 172만 8천 명을 죽였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반혁명 제목으로 처형된 사람이 13만 명. 그냥 굶어 죽고 뭐 맞아 죽고 이게 말고 또 처형, 아주 그냥 모가지를 따거나 이렇게 죽인 사람이 17만 명, 13만 5천 명. 한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또 무력투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23만 7천 명. 200만 명이 넘네요. 무력투쟁으로 부상, 개인주택 완전 파괴, 집을 7만 1,200채를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게 뭐 거짓말이 아니죠. 자, 중국의 무대뽀 아줌마. 그게 바로 홍위병 출신 따마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포스팅 해놓은 포스팅이 있어요.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거 보니까 히스토리의 역사 산책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히스토리 2 라는 분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무대뽀 아줌마 따마가 된 홍위병. 중국의 광장, 아니 조그만 공터만 있으면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에 많은 중년 여성들이 모여서 일명 광장춤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마. 따마 이게 뭐 쉽게 말하면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큰 엄마잖아요. 네? 아줌마. 자, 이들은 수는 1억 2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큰 노래로 소음으로 젊은 층에게 큰 눈총을 받는다. 이들은 추운 겨울 혹은 태풍이 와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점령하여 광장물을 계속하는데 광장물을 추는 여성들의 나이는 대부분 50에서 70대. 그러니까 홍위병 세대들이죠. 그때 홍위병 짓거리 했던 자들. 그리고 홍위병의 주력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자, 중국에서는 이들을 따마. 한국의 아줌마라는 그런 뜻이다 이거죠. 중국에서는 따마는 쑥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억척스러운 여성의 대명사라고 한다. 문제는 쉽게 흥분하고 호전적이고 무모하고 예의가 없고 욕을 먹고 있다. 그런데 따마들은 왜 광장춤에 열광할까? 이 따마들은 광장에서 춤을 출 때만 위안을 받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따마들의 정신적인 안정제는 바로 광장부다. 따마들이 열광하는 광장춤에 대해서 춤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음악의 리듬에 맞춰 한 사람의 동작을 머리, 손, 발을 이용해서 따라하는 것이 특징이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이게 이 중국인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합니다. 서울에서도 하고 지금 제주도에서도 하고 기가 막히죠. 진짜 꼴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이 광장문은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이 함께 춤을 춘다고 한다. 이 광장문은 더 나아가 달리는 기차,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까지 진출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소개됐다. 참 기가 막힙니다. 중국의 광장문은 청년들이 되게 싫어해요. 지역 젊은 청년들은 이거에 대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농구하는 농구장에서도 슬금슬금 들어와서 막 이거 하는 거 이러면 농구를 못 하잖아요. 그럼 또 청년들하고 싸우는데 이기죠. 숫자가 많으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따마들이고요. 광장춤의 주역은 따마들과 홍위병의 연관성이 있다. 따마들은 대체적으로 50년에서 60년대 태어난 중국의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홍위병을 했던 애들이 지금 어른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따마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블로그 히스토리 역사 산책 블로그에서 쓴 건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재미있어요. 자, 이거 아닌가? 자, 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요거죠. 파이낸스 투데이 편집국에서 쓴 기사인데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저는 못 믿습니다. 자, 언제까지 속고 계시겠습니까? 정당 지지율 언제까지 속으시겠습니까? 이건데 정말 지금 딱 맞는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 기사를 써주신 파이낸스 투데이 좀 고맙습니다. 실제로 미디어와 결합된 여론조사가 국민을 선동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국내 민간업체의 여론조사는 조사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결과 발표 이후에도 독립적인 검증 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 때문에 조작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미디어가 여러 조작업체와 갑을 관계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과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검증 없는 수치에 의존하는 관행은 국민을 오도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언제까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 후보 결정을 이어갈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심이. 그 사람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여론조사 할 때 언론사에서 명단을 달라면 명단을 주는데 그 명단을 여러분 그냥 뺑뺑이 돌려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좌파를 더 많이 줘서 좌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 회사는 그 우파적인 답변이 나오는 건 싹 빼버리고 통계를 조작할 수도 있다. 검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기사에 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이 스승 8명을 때려 죽인 홍위병. 송빈빈에 대해서는 뭐 검색하면 뭐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자 한미일보 보니까 제일 먼저부터 첫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구국의 영웅 전두환 대통령 서거 4주기 이순자 여사를 면담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지만은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무리하게 전두환 대통령을 5.18 원흉을 만들려고 팩트가 힘드니까 영화로다가 거짓말로 해서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예비역 군 안보단체 증거 없이 악마여야 한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고요. 생떼공화국 이제 그만해야 된다. 문재인 5.18 조사위원회조차 규명이 안 됐어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규명이 실패했죠. 전두환 사격 명령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다. 이거를 이순자 여사가 했어요. 이순자 여사를 대담을 했습니다. 기자가 누가 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제 5.18 때 그 진압군으로 갔던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저한테도 지금 책이 있는데, 이 얘기를 보면은 진짜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기사를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전히 우리 아스팔트 애국 우파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한미일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폐공화국. 중국 왜 민폐공화국이 됐는지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광란의 역사가 일어났던
중국의 뭡니까 홍위병 대약진 운동에 이어서 일어났던 그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국은 이래서 예절도 뭐 질서도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많이 퍼날라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